상놈 컴플렉스, 반지성, 이건 제가 백범일지를 읽고 누구나 다 이렇게 백범에 관해서 쓴 글들이, 연구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용어가 쌍놈 컴플렉스입니다. 반역 사건을 일으켜서 황해도 성골로 도망가서 누대에 걸쳐서 살다가 김구가 1876년에 태어났습니다. 해주 근처에서. 아버지가 술을 먹든 안 먹든 사람을 두드려 패는 폭력배예요. 김구도 어떻게 두드려 맞았는지 복수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노인네 사진 하나 있죠. 이 양반이 김구가 평생 존경하는 권선이라는 유학자의 손이죠. 이분한테 배운 거는 근황기, 성의학, 의정축사입니다. 그래서 김구는 결국 폭력, 동학군 가담, 살인 강도, 설옥수, 귀신 생활, 귀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꿉니다. 김구. 반지성, 폭력, 이거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는 백범일지 안에 다 있어요. 유명한 치안포 사건 아시죠? 그 치안포 사건, 일본 상인을 죽이면서 우리 국모를 죽이고 도망가는 일본 공사 미우라 아니야? 저는 내가 죽여야지 라고 써놨어요. 당시다 영웅남이죠. 그런데 그 수법을, 사람을 죽일 수법을 시시콜콜 다 써놨어요. 이 자서전이나 연구에다가. 이 백범일지는 사실 태반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감옥 생활이에요. 여기서 그 외놈을 죽이면서 칼을 빼앗아서 난도질을 하고 피가 퐁퐁 쏟아서 그 피를 마음껏 마시고 내 얼굴에 다 발랐다. 피를 어찌나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밥을 더 못 먹겠다. 밥상 치워라. 그 주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 얘기를 전부 유연하게 써놨어요. 이 백범일지는 김구가 말하기를 1927년도인가 우리 두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쓰겠노라. 아들한테 보여준 이것은 책을 쓴 게 아니라 메모예요. 그 한자는 글자 하나도 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글자 그런 토막 메모들을 쫙 모아놓은 그만한 수첩인데 그걸 해방 때 가지고 와서 이광수한테 시켰어요. 뭐 글쓰니까 이거 책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백범일지인데 이광수가 그 김구의 메모를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보니 독립운동 지도자로서의 격에 맞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없어서 자기가 한 챕터를 써놓죠. 그게 뭡니까? 백범일지 뒤에 붙어있는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부분은 백범 이광수 작품. 그 앞에 윤문도 전부 이광수 선수죠. 그 유명한 문인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말기에 친일행위 때문에 속지 않은 의미로 백범선생 작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광수가 이 백범의 조상은 김자점이 아니라 그 위에 통일신라 마지막 부분 정순왕이다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고 격을 높이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백범일지인데 그 백범일지를 보면은 누가 봐도 폭력과 반지성 그 옆에다 제가 임종의 은인 성시배 스탈린의 공상화 써있는데 임종의 은인 성시백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거주 중에 상거지로 떠돌아다니면서 중경 장제석한테 가서 빌어먹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죠. 성시백이라는 사람은 1905년생인데 평안도 황해도에서 났어요. 황해도 평산에서 이승만하고 같은 평산 출신인데 23살인가 중국 가가지고 공산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고 국민당 정부 장제석 직속부대 호사령관 출입부대 거기 들어가서 정보 담당, 홍보 담당. 그러면서 임시정부, 김구 떠도는 임시정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민원을 해결해주죠. 해결사에 이런저런 민원도 해결해주고 또 장제석 이 돈을 좀 타다가 주기도 하고 돈줄을 연결시켜주고 기사도 써주고 이중촉자 비슷하게 그렇게 간첩으로 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 임시정부에서는 은인 젊은 사람 적잖아요. 1905년생입니다. 다들 1800년대 사람들 젊은 사람이 참 고맙게 됩니다. 해방 후에 우리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가 된 이범석 부장군을 비롯해서 김홍일 장군, 특히 광복군 쪽과 김구의 측근들 신익기다 뭐다 전부 성시백과 친구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형 동생, 형님 아우 하는 사이예요. 이 사람이 해방 후에 돌아와서 평양 가서 평양 북한을 총감독으로 맡은 슈트코프, 소련의 동북 방면군 사령관이죠. 우라지보스토크에 앉아가지고 북한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림자 총독입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써놨냐면 해방 순간부터 북한과 남한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슈트코프의 결재 없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북한은 제쳐놓고 남한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남로당에 의한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은 전부 슈트코프의 결재하에 이루어집니다. 빙구가 돌변하는 과정을 잠깐 보죠. 이승만의 유엔 외교가 성공하죠. 일수 공동위원회가 2년에 걸쳐 했지만 결렬되고 게 이승만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11월 14일 유엔 결의로부터 그 다음에 1월 29일 김구가 공개적으로 건국 반대 성명을 내기까지 두 달 반쯤 됩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죠? 12월 2일날 장덕수가 암살됩니다. 배우는 김구다. 그 전에 암살이 영운형 암살, 7월의 영운형 암살, 그 전전에 송진호 암살, 전부 인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어 넘어갑니다. 대장동 관련자들이 소리 없이 다 자살하듯이. 김구는 해방돼서 11월 13일인가 들어왔는데 미국은 임시정부 승인 안 한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자마자 왕선왕 추창하기가 갇힌 경조장 그 큰 저택에서 인정기관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첫 회의에서 결의를 합니다. 미군정 불필요하다. 우리가 돌아왔다. 대한민국은 인정이 집권해야 한다. 결의하고 포고문을 돌려요. 경찰 행정력 전부 인정해 인계하라. 소수의 경찰서장들이 쫙 경기장에 몰려가서 충성을 맹세해요. 우리는 인정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덕수 암살 뒤 미군 수사당국이 김구를 내사하면서부터 마음이 변심이 일어난 게 아니냐. 그때에 성시배기가 접근했구나. 이런 분석들이 많죠. 그 성시배기가 김구 만나서 했다는 말. 백병선사님, 우리 길성 장군님이 남북 통일시켜서 김구 백병선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 무슨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까? 저와 같이 평양에 갑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 남북 정치사회단체 연석회의죠. 그 회의는 총감독이 슈트코프입니다. 역시나. 근데 그 전에 스타일이 김구를 이용해라. 감독 남한 선거를 못하게 폭동과 협상, 양면작전. 이 성시배기가 김구가 필요한 모든 성명서다 이런 걸 다 자기가 북한 입장을 잘 아니까 봐주겠다, 감수해주겠다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다 바꿉니다. 슈트코프는 김일성이가 해야 할 연설문, 담화문, 성명문을 전부 소련 군정이 다 써줬어요. 김일성이 워낙 무식하고 공산주의의 공적으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성명서 있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란 말은 울면서 구한단 말이죠. 이게 유명한 대목이죠. 통일운동을 하다가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어도 구차스럽게 내 한 몸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알고 보니 성시백과 공동작, 무지무지 선동적이고 감성적인 성명서죠. 그리고 38선으로 향해서 가는데 경조장에는 반대하는 청년 한독당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가 구름처럼 몰려서 농성을 하는데 그걸 뚫고 뒷문으로 도망가서 38선을 갑니다. 자, 건국이 됐습니다. 이 김구는 총선 건국 반대한 김구는 건국 후에도 건국 반대의 길로 매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신생정부를 유엔 승인을 받으려고 유엔 대표단을 파견하니까 김구는 유엔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신생정부 승인하지 말라. 이거 얼마 못 간다. 우리 임시정부가 법통이니까 임시정부를 대신 승인해주고 남북 총선으로 다시 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통일족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김규식과 함께 제2차 남북회담을 추진합니다. 그러다가 시일이 지나면서 슬슬 남한에서 집권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은 워낙 완강한 소련주의에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암살 쿠데타를 음모했다.
김구가 슬슬 새로운 구호를 내세웁니다. 평화통일. 그리고 어느새 김구 연설문은 공산주의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이건 공산주의 연설에서만 나오는 용어들. 공산주의 책에서. 김구 연설이 김구 기념사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다고 김구가 공산주의자입니까? 김구가 공산주의자라는 확정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본인 성향이 공산주의 해석한 같지가 않아. 이런저런 책을 봐도 공산주의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김구가 공산주의자가 됐다라고 이 글을 인용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당시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김구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민복이도 공산주의자다.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달 6월 15일 김구는 한국 독립당 전당대회 전국대회에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서도 남북의 소련 미군 의군 철폐 평화통일을 주장합니다. 6월 25일 평양에서는 조국전선 결성대회가 열리고 이 결성대회는 한독당도 참여하고 김주식이 민주자주연맹인가 그 단체도 참여하고 이승만 기례정권 타도 선언문이 채택되고 그럽니다. 이때 한독당, 김주식당 이거는 지난번 4월에 올라갔던 남북 1차 남북회에 올라갔던 그때 수백 명이 올라갔고 그중에 70%가 거기 북한 잔여 있었어요. 그 세력들이 아니냐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날 6월 26일 무슨 날이에요? 김구 죽는 날이죠. 그날 아침에 김일성이가 평양방송에서 스타린이 결재를 받은 스티커 뽑아주는 남북 총선의 지휘를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 12시 반 안내가 경로장에 찾아가서 소리지의 안내로 2층에 올라가서 존경하는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리고 15분 뒤 빵빵빵빵 4발의 권총이 발사합니다.